21장 225년 5월 12일 7시 44분. 다음날 온종일 토머스는 초조하고 고통스러웠다. 테리사를 단 10분, 아니 5분이라도 좋으니 직접 만나고 싶었다. 테리사의 눈을 들여다보며 정말 너였어?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다. 만나서 얘기해보면 금방 답을 알 수 있을 텐데 그에게는 확실한 답이 간절했다. 아침을 먹고 검사를 받고 수업을 줄줄이 받는 동안에도 머릿속에는 계속 같은 질문이 맴돌았다. 내가 미쳤나? 그날 아침 페이지가 데리러 왔을 때 토머스는 하마터면 그 두려운 질문을 할 뻔했다. 제가 면역인이라는 걸 어떻게 아세요? 토머스는 이렇게 돌려 물으며 페이지의 표정을 신중히 살폈다. 페이지는 그를 데리고 복도를 걸어가면서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간단해. 내 혈액 구조와 유전자, 뇌척수에게는 특정한 표지가 있는데 면역연들은 그 표지를 공통으로 갖고 있어. 많은 연구 끝에 밝혀낸 사실인 만큼 확실해. 토머스는 생각을 해보았다. 페이지가 진실을 얘기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페이지가 덧붙여 말했다. 우리는 너를 비롯해서 우리가 이곳에 데려온 다른 면역인들을 통해 그 점을 재차 확인했어. 무슨 뜻이에요? 뇌를 스캔했더니 플레어 바이러스가 뇌 내를 재집 삼아 들어앉은 게 보였어. 그런데 바이러스는 네 몸과 지능, 생체 기능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해. 몇 년째 바이러스를 몸 안에 갖고 있어도 아무 변화가 없는 거야. 그 바이러스가 플레어 바이러스의 돌연변이가 아닌 이상 우리는 네가 면역인이라고 과학적, 의학적으로 거의 확신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돌연변이일 가능성은 없어. 토머스는 페이지가 솔직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고개를 끄덕였다. 만약에 제가 내일 당장 플레어병 증상을 보인다고 하면 얼만큼 놀라실 거예요? 놀란 정도를 1부터 10 중에서 고른다면요? 페이지는 그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10. 이만저만 충격이 아니겠지. 토머스, 마치 네 머리에 세 번째 귀가 생겨난 것처럼. 그런데 왜 그런 질문을 하니? 토머스는 복도에 우뚝 서서 페이지를 쳐다보았다. 페이지 박사님, 제가 정말 면역인이라고 목숨 걸고 맹세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면역인이라고 하신 게 무슨 테스트가 아니라 진짜인가요? 사학 사람들 테스트 엄청 좋아하잖아요. 제가 뉴트와 다르다는 걸 어떻게 아세요? 뉴트처럼 면역인이 아닐 가능성은요? 페이지는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늘 토머스의 마음에 약간이나마 위안이 되어준 미소다. 맹세할 수 있어, 토머스. 앞서 세상을 떠난 수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무덤을 걸고 맹세해. 이제까지 난 너에게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 과학과 의학 연구가 결론 낸 바, 넌 면역인이 확실해. 그리고 네 목숨을 위험에 빠뜨릴 만한 일은 내가 용납하지 않을 거야. 토머스는 페이지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진심으로 믿음이 갔고 마음이 따뜻해졌다.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쌓아 올린 마음의 벽이 약간 허물어진 느낌이었다. 그런 건 왜 묻니? 무슨 일 있어? 토머스는 하마터면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들린다고 사실대로 털어놓을 뻔했으나 입 밖으로 나오기 직전에 애써 말을 돌렸다. 꿈요. 요즘 계속 제가 미쳐버리는 꿈을 꾸고 있어요. 제일 끔찍한 건 꿈속에 저는 제가 미쳤다는 사실을 인식 못한다는 거예요. 광인들은 자기네가 정신 나갔다는 걸 알까요? 우리가 광인이 아니라는 건 어떻게 알죠? 페이지는 타당한 질문이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 주제는 철학 수업 시간에 다뤄야 할 것 같구나. 다음 달에 하면 되겠어. 페이지가 다시 걸어가기 시작하면서 대화는 그렇게 끝이 났다. 토머스는 방에 돌아와 앉아 아침에 페이지 박사와 나눈 대화를 다시금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잠에서 깬 후 줄곧 토머스는 테레사가 한 번 더 말을 걸어주길 원했으나 동시에 그러지 않기를 바랐다. 머릿속으로 목소리를 듣는 것 자체가 플레어병에 감염되어 미쳐가고 있다는 징후일 수 있으니까. 하지만 생각할수록 페이지 박사의 말에 신뢰가 갔다. 페이지 박사의 말이 진실이 아니라면 그녀는 세계에서 제일 연기를 잘하는 배우일 것이다. 생각하다 지친 토머스는 마침내 불을 끄고 누웠다.
어떻게든 잠이 들어 이 생각을 더는 안 하고 싶었다. 1시간쯤 지나 잠이 소르르 오는데 테리사가 다시 말을 걸었다. 토머스, 거기 있어? 처음처럼 크게 놀라지는 않았다. 이번에는 윙 소리도 없었고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어서인지 혼란도 덜했다. 그래도 목소리를 듣자마자 잠이 확 달아나 벌떡 일어나 앉았다. 그러다가 아예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 옆에 가 앉았다. 나 여기 있어. 토머스는 소리내어 말했다. 혼자 그러고 있자니 또 바보가 된 기분이었다. 어떻게 해야 테레사처럼 머릿속으로 대답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 수가 없었다. 네가 대답하려고 애쓰는 게 느껴져. 그들이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은 삽입 장치 말이야. 그 장치가 삽입된 후에 달라진 점이 뭐가 있는지 알아내려고 이리저리 생각을 해봤어. 그런데 너에게 말을 전하려고 안간 힘을 쓰다 보니 그 장치가 작동하더라. 토머스는 멍청이처럼 혼자 고개를 끄덕거렸다. 소녀가 텔레파시로 말하는 걸 일상처럼 받아들이다니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일단 집중해야 돼. 머릿속에서 이질적인 물체를 감지해서 거기 집중하는 거야. 바짝 집중해.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잘 이해가 안 될 거야. 머릿속으로 빠르게 흘러 들어오는 테레사의 말은 더 이상 통증을 유발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알았어. 토머스는 테레사가 못 듣는 줄 알면서도 대답했다. 오늘 밤 자기 전에 해봐. 네 대답을 들을 때까지 밤마다 연락할게. 절대 포기하지 마. 마지막 문장을 강조해서 말하는 게 느껴졌다.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일 것이다. 알았어. 토머스는 다시 대답했다. 테리사의 마지막 말이 환청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자 토머스는 침대에 누워 머릿속을 탐색해보기 시작했다. 며칠 밤낮을 집중해서 탐색하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잘 되지 않자 답답했다. 토머스가 쓸 수 있는 도구라고는 실체가 없는 정신력뿐이었다. 머릿속에서 옛날 학교에서 쓰던 커다란 조명 스위치 같은 걸 켜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처럼 정신력으로 그 스위치를 찾느니 차라리 메스로 두개골을 열고 뇌 안의 장치를 찾아내는 편이 훨씬 쉬울 것 같았다. 토머스는 눈을 감고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손가락으로 머릿속을 다시 더듬었다. 흑백 논리로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을 버리자 생각과 양심이 마치 정신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사물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조금씩 진전이 있었다. 잡념을 떨치고 머릿속을 비우니 어느 순간부터 또렷이 보였다.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듯한 공간이 있었다. 그대로 집중해서 밀어붙이며 단어 하나를 전달하려고 안간힘을 썼다. 테리사라는 단어였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토머스는 다른 때보다 테리사가 그의 메시지를 받았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마치 전류가 흐르는 막대로 테리사를 꾹 찌른 느낌이었다. 토머스는 침대에 누운 채 환성을 질렀다. 이제 거의 된 것 같았다. 그는 테리사가 너무 큰 통증을 느끼지는 않았길 바랐다. 테리사가 그에게 말을 전했다. 계속해. 거의 다 됐어. 그리고 다음에는 내 누나를 감전시키지 않게 조심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듣는 내내 웃음이 났다. 그리고 계속 집중했다.